한국에서 혼자 사는 사람 10명 중 거의 5명이 자주 외로움을 느낀다고 답합니다. 전체 인구 평균보다 10%포인트 이상 높습니다. 그런데 이게 단순한 기분 문제가 아니에요. 외로움이 길어지면 뇌 안에서 중독을 막아주던 브레이크가 물리적으로 떼어집니다. 오늘 영상은 의지력 이야기가 아닙니다. 야식, 쇼핑, 짧은 영상, 게임, 혼자 사는 사람일수록 끊기 힘든 이유를 뇌 회로 단위로 파헤칩니다. 그리고 그 회로를 다시 붙이는 방법까지 드립니다. (2026년 4월에 네이처 커뮤니케이션즈의 한 연구가 실렸습니다. 쥐의 복측 피계 영역, 줄여서 VTA라고 부르는 도파민 본거지를 단일 뉴런 단위로 들여다본 연구입니다. 380개의 뉴런을 추적했어요. 그랬더니 약물 추구에만 반응하는 뉴런이 22%, 사회적 접촉에만 반응하는 뉴런이 17%, 둘 다에 반응한 건 단 9%였습니다. 여기서 결정적인 한 줄, 두 집단의 활성도 상관계수가 마이너스 0.48이었습니다. 한쪽이 켜지면 다른 쪽이 꺼진다는 뜻이에요. 뇌 안에 두 개의 마피아가 같은 구역을 두고 싸우고 있는 겁니다. 연구진은 두 집단이 가발하는 억제 신호를 양방향으로 주고받는다는 것까지 확인했어요. 한쪽 보스가 일어서면 다른 쪽 보스가 강제로 자리에 앉아야 합니다. 협상도 타협도 없어요. 둘은 서로의 활성을 직접 침묵시키도록 회로 자체에 박혀 있습니다. 한쪽 보스는 약물 딜러입니다. 마약, 야식, 쇼츠, 쇼핑, 게임, 빠른 쾌락을 파는 쪽이에요. 반대편 보스는 사회적 보상입니다. 친구와의 대화, 가족과의 식사, 동료와의 협업. 이 연구의 핵심은 사회적 보상 보스가 약물 보스를 물리적으로 침묵시킬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같은 해 3월 네이처 커뮤니케이션즈에 또 다른 결정적 발견이 나왔습니다. 선조체에서 도파민 D2 뉴런 90% 이상이 세로토닌 수용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도파민이 가속 페달이라면 세로토닌은 같은 차에 달린 비상 브레이크예요. 둘 다 같은 뉴런에 손을 댑니다. 세로토닌이 D2 뉴런을 흥분시키면 코카인 강화 효과가 상쇄됐습니다. 강한 보상이 만드는 폭주를 멈출 수 있는 유일한 물리적 안전장치가 세로토닌입니다. 그리고 이 세로토닌이 가장 잘 분출되는 순간이 사회적 접촉입니다. 친구의 농담, 가족의 안부 전화, 동료와의 짧은 대화. 이 평범한 순간들이 뇌의 비상 브레이크에 매일 기름을 칠해주는 행위예요. 반대로 그 접촉이 사라지면 브레이크 부품이 빠지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빌런이 등장합니다. 외로움입니다. 2016년 셀에 실린 케이타이 연구실 논문이 있어요. 쥐를 24시간 격리했다가 다시 풀어줬을 때 등쪽 봉선액, 줄여서 DRN이라고 부르는 영역의 도파민 뉴런이 폭발적으로 켜졌습니다. 연구진은 이걸 외로움의 신경회로라고 불렀어요. 음식이나 물이 떨어지면 배고픔, 갈증이 오는 것처럼 사회적 접촉이 떨어지면 정확히 같은 강도의 신호가 발생합니다. 존 카츠오프 박사가 평생 이걸 연구했습니다. 외로움은 감정이 아니라 사회적 영양실조라고요. 며칠 못 먹으면 어지럽고 손이 떨리듯이 며칠 깊은 대화가 없으면 뇌도 똑같이 흔들립니다. 그리고 영양실조 상태에서 뇌가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영상으로 잡아냈어요. 외로운 사람과 외롭지 않은 사람에게 즐거운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외롭지 않은 사람은 사람이 나오는 사진에서 보상회로, 그러니까 복측 선조체가 강하게 활성화됐어요. 외로운 사람은 정확히 그 반대였습니다. 사물이 나오는 사진에서 보상회로가 더 강하게 켜졌어요. 뇌가 사람으로부터 사물로 보상의 방향을 갈아치웠다는 뜻입니다. 그 사물이 야식이고 쇼츠고 새벽에 충동 결제예요. 이 상태가 굳어지면 친구가 보낸 카톡 알림보다 배달앱의 푸시 알림이 더 반갑게 느껴집니다. 사람은 부담이 되는데 사물은 즉시 보상을 주거든요. 그래서 외로울수록 사람을 더 피하고 사물에 더 매달리는 악순환이 시작됩니다. 한국에서 4만 명을 분석한 2025년 연구가 있어요. 1인 남성 가구의 한국형 건강식이 지수가 다인 가구보다 일관되게 낮았습니다. 편의식, 배달, 외식 의존도가 압도적으로 높았어요. 1인 여성 가구는 신체 지표는 양호한데 불안과 우울 점수가 유의하게 더 높았습니다. 같은 해 통계청 자료에서 1인 가구가 우울할 때 의지할 사람이 있다고 답한 비율은 73.5%로 전체 평균보다 낮았습니다. 돈이 필요할 때는 45.6%입니다. 사회적 안전망 자체가 얇은 거예요. 여기에 산업이 들어옵니다. 배달앱은 새벽 2시에도 결제 버튼을 활성화합니다. 짧은 영상 플랫폼은 무한 스크롤로 의도 없는 소비를 강요해요. 1인 가구는 이 시스템의 가장 정확한 타겟입니다. 사회적 보상 회로가 약해진 자리를 산업이 정확히 채우거든요. 당신이 야식을 끊지 못하는 게 아닙니다. 뇌의 브레이크가 외로움 때문에 떼어진 상태에서 산업이 가속 페달만 계속 밟아주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잠깐 멈추고 직접 세보세요. UCLA 외로움 척도 단축형을 한국 시청자에 맞게 변형한 5문항입니다. 하나, 함께 시간을 보낼 사람이 부족하다고 느낀다. 주말에 약속이 비어있는 게 어색하지 않다. 둘,
다른 사람들과 단절되어 있다는 느낌이 든다. 누구에게도 오늘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하지 않은 채로 하루가 끝난다. 셋, 모임이나 자리에서 자주 소외감을 느낀다. 사람들 속에 있어도 외로움이 더 진해진다. 넷, 충동적으로 야식, 짧은 영상, 새벽 쇼핑, 게임 중 하나를 일주일에 3번 이상 한다. 시작할 때는 잠깐만 하려고 한다. 다섯, 그 행동이 끝난 직후에 후회나 공허함이 밀려온다. 자려고 누우면 죄책감이 같이 따라온다. 3개 이상에 해당하면 사회적 영양실조 위험군입니다. 4개 이상이면 이미 뇌 안의 브레이크가 약해진 상태예요. 5개 전부라면 지금 영상을 보고 있는 그 폰을 잠깐 내려놓고 누군가에게 안부 한 줄을 보내는 게 가장 빠른 응급조치입니다. 부끄러워할 일이 아니에요. 한국에서 1인 가구의 절반이 지금 같은 위치에 서 있습니다. 이건 개인의 의지 부족이 아니라 시대의 구조 문제입니다. 여기서 가장 무서운 발견을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2025년 11월 네이처 커뮤니케이션즈에 실린 버지노 연구입니다. 만성적으로 자극을 반복한 개체 중 40.9%에서 갈망 도파민과 만족 도파민이 정확히 정반대로 갈라졌어요. 가만히 있을 때, 그러니까 신호만 봤을 때 도파민이 점점 더 크게 치솟습니다. 갈망이 커진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실제로 그 행동을 했을 때 받는 도파민은 점점 줄어듭니다. 만족은 작아지는 거죠. 그래서 폭식이 끝나도 만족이 안 옵니다. 쇼츠 2시간을 봐도 쉰 것 같지 않아요. 갈망은 커지는데 만족은 작아지는 두 궤적이 같은 사람 안에서 동시에 진행되는 겁니다. 혼자 있을수록 이 격차가 더 빠르게 벌어집니다. 여기서 가장 잔인한 부분이 있어요. 갈망이 커지니까 더 자주 행동하게 되고, 더 자주 행동하면 만족은 더 줄어드니까 더 큰 자극을 찾게 돼요. 일주일에 한 번 시키던 야식이 매일 새벽이 되고 30분 보던 쇼츠가 2시간이 되는 이유입니다. 시스템 자체가 가속 페달만 깔린 내리막길로 설계되어 있어요. 이제 해결입니다. 의지력으로 참는 게 아니에요. 사회적 보상 회로를 강제로 켜서 약물 보스를 물리적으로 침묵시키는 게 목표입니다. 첫 번째 규칙입니다. 충동이 강하게 칠 때 결제 버튼을 누르기 전에 딱 3분만 누군가에게 전화를 거세요. 가족, 친구, 동료, 누구든 상관없습니다. 안부만 묻고 끊어도 됩니다. 이 3분이 VTA 안의 사회적 보상 뉴런을 강제로 활성화시켜요. 그 순간 약물 추구 뉴런이 마이너스 0.48의 상관관계로 끌어내려집니다. 3분 전화 후에도 야식이 먹고 싶다면 드세요. 다만 회로의 균형은 이미 바뀌었습니다. 이걸 일주일만 반복해도 충동의 강도가 눈에 띄게 줄어듭니다. 사회적 보상 회로가 다시 활성화되기 시작하기 때문이에요. 흔한 변명 하나 미리 말씀드릴게요. 전화 걸 사람이 없다는 핑계예요. 사실 거의 모두에게 한 명은 있어요. 다만 평소에 안 걸어서 그 사람도 어색해질 뿐입니다. 그 어색함이 바로 회로가 약해진 증거예요. 두 번째 규칙입니다. 영국 NHS는 외로움을 의학적 처방의 대상으로 봅니다. 사회 처방, 영어로 social prescription이라고 불러요. 알약 대신 사람을 처방하는 거예요. 당신의 사회 처방은 이번 주에 정해진 사람들을 만나는 약속 한 개를 잡는 겁니다. 러닝 크루, 독서 모임, 동네 봉사, 종교 모임, 직장 점심 약속, 형태는 무엇이든 좋아요. 핵심은 반복적이고 약속된 만남이라는 것. DRN, 도파민 뉴런은 사회적 접촉의 정기성에 반응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정해져 있으면 굶지 않아요. 불규칙한 7번보다 정기적인 한 번이 회로에 더 강한 신호입니다. 영국에서 사회 처방을 받은 환자들의 우울 점수와 외래 진료 횟수가 의미 있게 줄었습니다. 약 처방과 비슷한 효과가 났어요. 한국에도 도서관, 평생학습센터, 동네 운동 모임이 무료로 열려 있습니다. 돈도 시간도 거의 안 드는 가장 강한 처방이 사실 사회 처방이에요. 세 번째 규칙입니다. 평일 점심 5번 중 1번을 동료나 지인과 함께 먹는 자리로 바꾸세요. 새 약속을 잡는 게 아닙니다. 이미 먹는 점심을 같이 먹는 사람만 바꾸는 거예요. 식사는 인간 사회의 가장 오래된 보상 신호입니다. 함께 먹는 행위 자체가 VTA 사회적 보상 뉴런을 가장 효율적으로 활성화시켜요. 별도의 시간을 내지 않아도 회로가 켜집니다. 대단한 대화가 필요한 게 아닙니다. 메뉴 이야기, 날씨 이야기, 어제 본 영상 이야기 정도면 충분해요. 목적은 깊은 관계가 아니라 회로가 굶지 않게 하는 정기 신호입니다. 같이 먹을 사람이 없다면 카페에서 다른 손님들 옆에 앉는 것만으로도 사회적 단서가 들어옵니다. 완전한 고립만은 피하는 거예요. 이제 환경 설계입니다. 의지력에 기대지 않고 뇌가 자동으로 사회보상 쪽을 바라보게 만드는 5분짜리 세팅 3가지. 하나, 폰, 첫 화면, 가장 위에 가족 또는 친한 친구 단축번호 4개를 두세요. 그 아래에 모든 SNS, 배달, 게임, 쇼핑 앱을 한 개의 폴더에 묶습니다. 폴더 이름은 지금 사람이 고픈가로 바꿉니다. 이름을 보면 한 박자 멈추게 돼요. 그 한 박자가 충동을 끊는 마찰입니다. 둘, 배달 앱이나 새벽 쇼핑 앱이 자주 켜는 충동 시간이 있을 거예요. 보통 밤 10시에서 새벽 2시 사이입니다. 그 시간대 폰에 위에 한 줄 메모를 띄워두세요. 지금 배가 고픈가? 사람이 고픈가? 셋, 단톡방을 한 개 만들거나 기존 단톡방에서 매일 한 줄을 적으세요. 오늘 시도한 한 가지나 안 한 한 가지, 길게 적을 필요 없습니다.
존재만 알리는 전기 신호가 DRN 도파민 회로를 굶지 않게 만들어요. 답장이 늦게 와도 괜찮습니다. 한 줄을 적는 행위 자체가 오늘 나도 누군가의 시야 안에 존재했다는 신호를 뇌에 보내요. 이게 외로움이라는 빈 그릇을 가장 작은 비용으로 채우는 방법입니다. 이 세 가지를 5분 안에 끝낼 수 있습니다. 의지력 한 방울도 안 들어가요. 환경이 대신 뇌의 방향을 돌려놓습니다. 한 달만 유지하면 새벽 2시에 폰을 켜는 횟수가 자연스럽게 줄어듭니다. 충동을 참는 게 아니라 충동이 처음부터 작아지는 것이 진짜 회복입니다. 그 사이에 빈자리는 짧은 안부톡, 점심 한 끼, 단톡방 한 줄 인증으로 채워집니다. 오늘 다룬 걸 한 호흡에 다시 깔아보면 이렇습니다. 외로움이 뇌의 브레이크를 떼어내고 산업이 그 자리에 가속 페달을 깔고 갈망과 만족이 정반대로 갈라지면서 당신을 야식과 쇼츠 앞에 묶어둡니다. 외로움은 의지력의 영역이 아닙니다. 배고픔처럼, 갈증처럼 뇌가 보내는 신호예요. 신호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국에서 우울할 때 의지할 사람이 있다고 답한 1인 가구가 73.5%입니다. 바꿔 말하면 4명 중 1명은 그 사람조차 없다는 뜻이에요. 오늘 영상이 그 한 명에게 닿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한 명이 오늘 누군가에게 안부 한 줄을 보내는 첫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더 좋은 뇌과학 콘텐츠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